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좋은 상품이냐. 8에서 9% 정도 나오는 연 이자율이. 근데 이걸 안 해. 왜 안 하느냐? 5년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게 5년이에요. 그거 엊그제 같잖아. 그죠? 3년, 5년? 그걸 왜 못하냐? 기본적인 돈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이라는 거는 소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억 모은 사람은 절대 재테크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어떤 거든 다 8대2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직장인으로서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게 8대2의 법칙인데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이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체력장이라는 거에 이제 1000m 달리기가 있어요. 1000m 달리기가 3분 53초 안에 들어오면은 만점이었나?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3분 53초 안에 뛰는 친구들은 반에서 10명이면 1명, 2명이에요. 역시 8대2의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 53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데 지구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구력이. 그 왜 1억 모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냐?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재능은 10명 중에 1명, 2명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애가 공부에 아직까지는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네.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가 원래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1억 모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적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1억이라고 하는 게 158만 원 정도를 5년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158만 원을 5년 동안 60회를 낼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한 거냐면 158은 너무 높으니 그러면 147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14만 원씩 10%만 증액을 해갖고 5년을 가라. 158만 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60개월을 내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95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7년간 해서 1억 2천을 타라. 1억 2천을 타면은 이제 그게 현재화폐 가치로 한 1억 정도 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차피 모든 게 다 8대2의 법칙이에요. 이번 달에 정기적금을 가입한 고객이 100명이다. 그 정기적금을 만기까지 타는 사람은 100명이 다 탈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율학습을 할 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말 그대로 10시에 학교 문 닫는데 야 오늘은 진짜 자율학습이야. 니네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가. 그러면 진짜 10시까지 남아있는 친구 몇 명이겠습니까? 10%예요, 10%. 이게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1억 모으기에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8대2의 법칙 중에 2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내 월급으로 무슨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가 아니라 내가 월급으로 저축을 해서 모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기본적인 돈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억 모은 사람은 절대 재테크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성공이라는 거는 소수의 것입니다. 그리고 트렌드 다 쫓아가면은 1억 못 모아요. 자, 트렌드라는 게 뭐야? 주변에서 보니까 다 그 정도 하네. 주변에서 보니까 뭐 이런 정도는 먹네. 이런 정도는 사네. 아, 이런 거 다 따라가면 못 하는 거죠. 한 달에 158만 원 어떻게 저축합니까? 한 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ISA라는 게 있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냐? 거기 보면은 뭐 신탁형도 있고 중개형도 있고 일임형도 있는데 주식 종목만 빼고는 펀드나 ETF나 예적금 이런 거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비과세야. 그래 얘를 연봉이 5천만 원만 미만이면 4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자소득세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죠. 15.4%인데 그렇지만은 15.4%가 뭐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회초년생들은 그걸 해야 돼요. ISA를. 적금을 들더라도 ISA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이 넘어도 초과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놀라운 거는 이게 3년이라서 안 한다는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아니 3년도 안 모아서 1억 못 모으잖아요. 3년은 어쨌든 목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입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비과세는 좋은데
3년이야? 아, 나 3년 있다가 3년 안에 뭐 차 살 것 같은데 3년 안에 뭐 좀 어디 이사 갈 것 같은데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 아시죠? 얼마나 좋은 상품이냐. 정부 기여금 주죠. 비과세 혜택 주죠. 은행 목조 올라가지고 우대금리 주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8에서 9% 정도 나오는 연 이자율이 굉장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 왜 안 하느냐? 5년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직장 생활을 해. 200, 300, 400을 벌어. 그럼 거기서 뭐 많이 해봐야 저축 200 아닙니까? 대부분은 쓰다 보면 200만 원 못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 얼마 저축을 해. 그 100 얼마를 해도 5년, 6년 걸려서 1억이 되는데 3년이라서 ISA 안 한다. 5년이라서 길어서 안 한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1억을 못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년이라는 세월은 반십년이야. 반십년. 와 진짜 긴 세월이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게 5년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막 이러면서 막 병원 가가지고 백신 맞고 그거 엊그제 갔잖아. 그죠? 그거 5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147만 원 저축 시작했으면 지금 1억 생긴 거야.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앞으로 5년을 내가 어떻게 저축해? 3년을 어떻게 저축해?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화살처럼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미래를 비범하게 만들려면 내 행동을 비범하게 하면 됩니다. 3년, 5년? 그걸 왜 못하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1억 모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중간에 기간적인 장벽이 있다는 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3년에 한 번 고비 오잖아. 3년에. 어떻게 1, 2년은 막 정신없이 뛰다니다가 그냥 넘어가는데 한 3년쯤 되면 뭐냐면 이제 좀 대충 뭐가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긴장 좀 덜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게 회사 생활 힘들다. 내가 한 3년 좀 넘게 했는데 이제 더 할 수 있을지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힘들다. 딱 3년, 4년 차에 그 위기가 와요. 그래서 그때 대리를 달아주는 거야. 뭔가 모티베이션을 딱 주려고. 대리를 딱 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열심히 해야지. 이거 넘어가는 거야. 직장 생활 또 7년, 8년 되면 또 고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 달아주는 거야. 인사라는 게 여러분 이게 오래된 제도거든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3천에서 한번 고비 오고 5천에서 한번 고비 옵니다. 7천쯤 갔을 때 고비 오지만 7천은 그래도 1억에 가까우니까 야 그래도 조금만 더 고생하면 1억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일 고비가 3천, 5천이야. 워렌 버핏의 친구이자 스승인 찰리 먼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0만 달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만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한 3,900? 1억 4천 정도 되죠. 근데 걔네는 뭐 아무래도 이제 경제 규모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지만 걔네는 왜 또 10만 달러냐? 숫자가 주는 그 목적성이 있는 거야. 상징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만 달러 모으기 전에 한 5만 달러쯤 됐을 때 막 힘들면 그냥 포기할까 하는데 야 정신 차려. 10만 달러야. 그러면 그래 10만 달러 만들어 보자. 우리는 3천 5천에서 한번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럴 때 야 조금만 더 해서 1억 가보자. 셀프 리워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적금을 모을 때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1억 될 때까지는 그냥 돈 한 푼도 안 쓴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 저축을 5년 동안에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한테 뭔가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수고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봐요.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는 본인한테 보상해도 된다고 봅니다. 50만 원 정도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 그러면 덜컥 사지 말고 1,000만 원 정도 모았을 때 기념으로 사라. 3,000만 원 모았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가볍게 본인한테 보상을 해라. 1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유럽 여행 가라. 그러면은 1억을 모으면서 피곤한 마음을 어떤 느낌으로 나는 2028년 3월에 파리로 떠나. 아직 가진 않았는데 딱 붙여놓고 남들은 그냥 냅다 카드 긁고 가지만 나는 1억 모으고 간다. 그럼 1억 모으고 파리를 가면 기분이 어떨까? 내가 지난 5년간 1억 모으고 나한테 정말 수고했다. 본인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산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 정상 올라가는 걸 한 번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쳐서 내려오는 거지.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지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쉬고 어디서 사진 찍고 어디서 물 한 잔 먹고 이런 거 다 있잖아. 이걸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1억 모으기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냥 무작정 할 게 아니라 3년, 5년 시점에 여러분에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리워드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억 모은 분들이 1억 모았는데 멘토님이 1억만 모으면은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른다. 먼저 행동해라.
행동하고 나면 나중에 영감이 찾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하셔서 1억을 모았는데 1억 모았는데도 아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1억이라고 하는 임계점을 돌파해가지고 드디어 물이 끓기 시작을 했는데 물이 끓는다 그래서 모든 게 다 1억이 딱 되는 순간 모든 게 뭐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풀리는 게 아니다. 1억을 돌파했다면은 그때까지 모았던 저축의 근육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모았던 정도의 저축 속도는 유지하면서 그게 1억 1천이 되고 1억 2천이 되고 1억 3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떠오를 때까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아, 1억 모았으니까 빨리 투자해야 돼 라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투자 걱정이 든다면 이미 그것은 실패한 투자다. 여러분이 1억을 모았는데 이 1억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생겼을 때 투자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조급함에 1억 모았으니까 이제는 예금하면 안 되고 뭔가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쫓기는 분들이 추격 매수나 영끌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죠. 70%는 예금을 하고 30%는 뭐 주식을 한다든지 그거는 본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속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자 이제 1억 좀 있으면 1천 되고 좀 있으면 1억 2천 되고 좀 있으면 1억 3천 되고 어느 수준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거냐. 2억이 될 때까지 아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2억이 될 때까지 아무 아이디어 안 떠오른다고 하면은 2억까지는 계속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돈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는 많아져요. 예를 들면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친구랑 결혼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여자친구도 한 1억 정도 있고 나도 한 1억 있어. 부모님이 뭐 한 5천씩 도와주고 그러면 대충 우리가 그냥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외곽에 청약 공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1억 정도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청약 한번 해볼까? 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창업의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무인점포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무인점포 창업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인건비가 안 나간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무인 점포에 반찬 가게를 연다든지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손품이 갑니다. 계속 가서 또 일을 저녁에 해줘야 되고 하는 건 있는데 1억 가지고 무인 반찬 가게를 열었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안에 우리가 사과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사과를 쪼개봐야 알지만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심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당장 1억 갖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시고 어떤 분은 그 영감이 1억에 올 수도 있고 1억 5천에 올 수도 있고 2억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축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좀 더 확실한 투자의 신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모으면 야 어디 뭐 좋은 거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정보를 듣게 되고 그게 이제 팔랑귀가 될 수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너무 생각보다 고수익이다.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잘 이해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좋다고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때 그 영감이 그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으로 와서 이거다라고 하는 신념이 들 때까지는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정말 막 전교 1등 또는 반에서 막 1등 하는 친구를 잘 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안 생길까? 막 그런 고민을 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열정이 재능이에요. 공부, 운동, 저축 다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른데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죠. 이게 돈을 모은다, 돈을 불린다, 부자가 된다, 내 집을 갖는다. 이거 다 열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운 좋게 막 이러면 야, 좋겠다. 그 사람 몇 번 떨어졌나 물어보십시오. 한 번 넣었는데 됐어. 이런 사람 없어요. 20번 떨어졌다고? 야, 네가 그 사이에 그렇게 그걸 열심히 넣었는지 몰랐네.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소득이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열정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엇이든 강하게 열망하고 열정을 갖게 되면은
돕는 손길이 모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하는 줄 아세요? 뭐 내 집 마련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배우자가 생겨. 왜냐하면 내 돈 갖고는 안 되니까. 배우자의 돈이 들어오는 거죠. 내 돈과 배우자의 돈이 합치니까 1인 가구보다는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 돈과 배우자 돈이 합쳐졌는데도 내 집 마련에 거리가 있어. 고민하니까 부모님이 도와줍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이 똑같이 있어도 월급을 타는데도 그냥 맨날 돈 벌어가지고 놀러 가고 나한테는 용돈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면서 쓰는 자녀가 있고, 진짜 적은 월급인데도 정말 살아보겠다고 정말 돈 모으는 자녀가 있다. 만약에 내가 밀어준다, 누구 밀어주고 싶습니까? 내 자녀가 돈을 너무너무 모으고 싶어하고 집을 사고 싶어한다. 야, 그러면 엄마가 돈을 주지는 못하고 그냥 빌려줄게. 이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열정이 있으니까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니까 내 돈과 배우자 돈이 합쳐져 거기에 엄마 돈이 들어와. 우리 엄마 돈뿐만 아니라 시엄마 돈이 또 들어와. 뮤추얼 펀드. 거기에 은행 돈이 들어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행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행운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행운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사람한테 생기는 게 행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럴 수 있을 거야.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이상하게 열정이 안 생기네.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불타는 열정이 끌어올라와야 내가 행동을 좀 열정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 출근할 때 회사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동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합니까? 근데 어쩔 때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요. 항상 좀 이렇게 치열업이 돼 있고 막 목소리도 크고 열정적이고 이래. 너무 부러워. 저 친구는 좋겠다. 마음속에 열정이 이렇게 피어올라가지고 행동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열정이 피어올라가지고 열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열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열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먼저 열정적인 행동을 하면 없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열정이 생겨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열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라는 것은 열정을 얘기하는 거고, 재테크에서 돈을 모으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열정인데,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는 거죠. 왜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열정을 집중시키십시오. 그러면 행운의 복리는 계속돼서 반복되고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는 계속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라고 하는 것도 다 시간의 싸움이에요. 결국 원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올려야 되잖아요. 원금도 올려야 되고 시간도 올려야 되고 수익률도 올려야 되고. 그런데 수익률 올리려면 어떻게 되죠? 뭐 조금 더 좋은 걸 찾아보고 공부하고, 물론 이런 것이 약간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수익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보다는 여러분 원금과 시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 저축을 한다면 110만 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11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나스닥에 100만 원을 넣을까, 아니면 ISA나 청년도약계좌에 100만 원을 넣을까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만 원이 아닌 110만 원을 넣으십시오. 110만 원을 넣으시면 나스닥에 100만 원 넣어서 나스닥이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거와 거의 같아지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금과 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100만 원 할 수 있다면 난 110만 원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할 거야 라는 마음만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투자 성과를 다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나스닥이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10% 정도 더 저축할 거야 라는 마음만 먹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스닥에 돈 넣어놓고 맨날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일 안 해도 나스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 단언합니다. 자, 그래서 재테크는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고요. 중요한 것은 원금과 기간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